서재를 닦던 가정부의 손끝에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손톱만 한 검은 물체,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도청장치였습니다. 누군가 이 집의 모든 소리를 엿듣고 있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종이 위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회장님, 서재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쪽지 한 장이 한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안일을 하시다가 잠시 쉬어가시면서 아니면 잠자리에 누우셔서 댓글로 살짝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이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저택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 묵직한 정적이 흐릅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괴종시계만이 천천히 똑딱이죠. 그 소리가 텅 빈 공간을 더 쓸쓸하게 만들어요. 강대호 회장은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찻잔을 손에 쥔 채였죠. 78. 마디가 굵어진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그 손이 천천히 액자 하나를 쓰다듬어요. 액자 속에는 한 여인이 곱게 웃고 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였지요. 또 이 시간에 깨셨군요. 회장은 혼잣말을 흘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대답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 지수였습니다. 26. 앞치마를 단정히 두른 그녀가 조용히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도마 위로 칼이 오르내립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마저 조심스러워요. 지수는 거실 쪽을 흘끔 살폈습니다. 홀로 앉은 회장의 굽은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에 지수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옵니다. 후처 윤정숙이었어요. 그 뒤로 그녀가 데려온 아들 태경이 따랐죠. 아버님, 이 새벽부터 또 안 주무시고 몸 상하세요. 윤정숙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어요. 태경도 곁에 붙어 환하게 웃습니다. 아버지, 제가 따뜻한 차 더 가져올까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덤덤한 얼굴이었죠. 외로움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부엌에 선 지수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은 웃고 있었죠. 그러나 회장이 고개를 돌리는 그 짧은 순간 모자의 눈빛이 차갑게 마주칩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서늘한 눈빛이었어요. 지수는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지요. 쥐고 있던 행주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스며듭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차, 다정한 인사, 화목한 식구. 하지만 이 집의 공기는 어딘가 어긋나 있었어요. 지수만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죠. 오후에 햇살이 서재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줄기 사이로 천천히 떠다녔어요.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지수는 마른 걸레를 들고 책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서재는 회장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어요.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죠. 그래서 청소만큼은 늘 지수가 맡았습니다. 손이 책장 맨 아래 칸으로 내려갔습니다. 두꺼운 책들을 한 권씩 드러내던 그때였어요.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책이 아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책장 뒤를 들여다봤습니다.
가느다란 검은 선 하나가 벽을 타고 이어져 있었죠. 그 끝에는 작고 동그란 물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 표면에서 희미한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청장치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모서리, 책장 위, 창틀 구석. 시선이 방 안을 훑었죠. 어디에 또 숨어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 방은 누군가 듣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만약 여기서 입을 연다면 자신도 회장도 위험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직감했죠.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연필을 꺼냈어요. 손끝이 떨려 글씨가 자꾸 비뚤어졌습니다. 회장님, 서재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야, 아직 청소 중이었느냐? 회장이 들어섰어요.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다가가 쪽지를 회장의 손에 쥐어줬죠. 그리고 검지를 입술에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쪽지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죠. 서재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지만이 햇살 속을 소리 없이 떠다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택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어요. 복도 끝 회장의 방에만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죠. 창밖에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회장은 지수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어요. 도청장치가 있는 서재는 피했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회장이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 획이 자꾸 흔들렸죠. 누구 짓인 것 같으냐? 지수는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짚히는 게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연필을 들었죠. 내일 실장을 불러 조사를 맡기마. 그런 일을 잘 아는 사람이니. 순간 지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연필을 빼앗듯 받아들었죠. 종이 위에 빠르게 글씨를 눌러 썼습니다. 연필심이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갔어요. 실장님께는 절대 안 됩니다.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의아함이 얼굴에 번졌죠. 가장 믿는 사람이 바로 그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어째서? 회장이 무심코 입을 열려는 찰나였어요. 지수가 또 한 번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회장은 입을 다물었죠. 노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단호한 지수의 눈빛이 그 불안을 더 짙게 만들었어요. 그 시각 복도 저편 후처 윤정숙과 태경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장의 방문 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노려봤죠. 저 영감, 요즘 왜 저렇게 조용하지? 태경이 낮게 속삭였어요. 윤정숙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눈치챘을 리 없어. 그냥 늙은이 변덕이겠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어둠 속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넓은 식탁엔 따뜻한 국과 정갈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지수가 마지막으로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후처 윤정숙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국그릇을 슬쩍 들여다봤죠.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국이니? 간이 이게 뭐야? 윤정숙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됐어. 입맛만 버렸으니까. 그때 태경이 비스듬히 앉아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어머니, 그러게 사람을 좀 가려 쓰셔야죠. 어디서 굴러온 식물을 들이셔서는. 지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만히 모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이 지나치십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식탁을 갈랐어요. 친아들 현우였습니다. 그는 막 식당으로 들어서던 참이었죠. 이 집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현우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윤정숙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보이지 않는 날이 스쳤죠. 내가 언제부터 식모 편을 들었니? 사람 편을 든 겁니다. 식탁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랜 세월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식탁 끝에 앉은 회장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묵묵히 고개 숙인 지수. 그 고든 자태 위로 문득 오래전 떠나간 아내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회장의 가슴이 알 수 없이 저릿했죠. 지수가 조용히 거실로 물러났습니다. 걸레로 장식장을 닦던 그녀의 손이 한순간 멈췄어요. 장식장 위 빛바랜 사진 한 장. 그 속에서 곱게 웃고 있는 여인을 지수는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동자가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스르르 미끄러졌죠. 기억은 아주 오래전 어느 추운 겨울로 흘러갔어요. 작고 낡은 고아원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칼바람이 들이쳤어요. 아이들은 얇은 이불을 끌어안고 떨었죠. 방 안엔 퀴퀴한 곰팡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린 지수는 늘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는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고운 부인이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부인은 양손 가득 따뜻한 밥과 책을 안고 있었죠. 추위에 굳어있던 방 안에 그녀가 들어서자 온기가 돌았습니다. 부인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밥을 나눠주었어요. 그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죠. 다른 어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앉은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부인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고는 지수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죠. 넌 참 야무지구나. 눈빛이 참 고다. 지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부인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죠.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인은 돌아갈 때마다 지수에게만 사탕 하나를 쥐어줬어요. 작은 손 안에 꼭 쥐어주며 속삭였죠. 다음에 또 올게. 잘 지내고 있으렴. 차마 먹지 못한 사탕을 지수는 베개 밑에 고이 숨겨두었습니다. 그 사탕 한 알이 외로운 겨울을 견디게 한 유일한 온기였어요. 회상이 끝났습니다. 거실로 햇살이 다시 비쳐들었죠. 어른이 된 지수는 사진 속 그 여인을 올려다봤어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방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액자를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사모님, 제가 왔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수는 마른 빨래를 한아름 안고 2층 복도를 지났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졌죠. 복도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경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지수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감 혼잣말 녹음본 말입니다. 이번 주까지 더 모으세요. 태경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능글맞은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지수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빨래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에 귀를 기울였어요. 방 안에선 윤정숙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의사 쪽은 내가 손 써뒀어. 진단서만 나오면 돼. 이어 전화기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지직거리는 음성이었지만 분명했어요. 회장이 가장 믿는 사람, 오 실장이었습니다. 성년 후견만 떨어지면 유 원장은 우리가 다시 쓰면 됩니다. 그 늙은이 명의는 전부 정리하시지요. 순간 지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도청장치도 회장을 둘러싼 이상한 공기도 이 집의 가족이 그리고 가장 믿었던 측근이 한패였던 거죠. 저들은 회장을 미친 노인으로 만들 셈이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두려움에 손끝이 떨렸죠.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말을 머릿속에 또박또박 새겼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방 안의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몸을 돌렸죠. 드르륵 방문이 활짝 열렸어요. 태경이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죠. 빨래를 안고 멀어지는 지수의 뒷모습을 그는 한참 동안 노려봤어요. 저 여자 방금 거기 있었나? 태경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죠.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지수의 등 뒤로 서늘한 시선이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어요. 윤정숙이 직접 모셔온 사람이었죠. 그녀는 회장 곁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냥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세요. 윤정숙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어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회장은 어리둥절했어요. 검사라니. 나는 멀쩡한데. 의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죠. 회장님,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기억력 검사는 누구나 받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회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죠. 무언가 단단히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응접실에 친척들과 회사 임원 몇이 모였습니다. 윤정숙이 작은 녹음기를 탁자에 올려놓았죠. 버튼을 누르자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어디 있소? 왜 대답이 없는 거요? 죽은 아내를 찾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홀로 중얼거리던 그 쓸쓸한 목소리였죠. 사람들의 얼굴에 묘한 빛이 스쳤어요.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구먼.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녹음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변명할수록 더 이상한 노인이 되어갔습니다. 말 한마디가 전부 빌미가 됐어요. 부엌 문 뒤, 지수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면 회장이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날 밤 회장은 홀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죠.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망령이 든 건가? 거울 속 노인의 눈동자가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안건은 단 하나, 회장의 직무 정지였죠. 종이를 쥔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죠. 회사에서 누명을 쓰고 밀려난 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요. 평소 꼿꼿하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거실 한편에서 윤정숙이 그런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죠. 현우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마라. 조용히 물러나면 내 몫은 내가 챙겨주마.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 분노가 일렁였죠.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립니까? 윤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만 띈 채 돌아섰죠. 모든 패를 쥐었다는 자의 여유였어요. 그날 밤 회장과 현우는 서재 밖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회장이 먼저 무겁게 입을 뗐죠. 미안하구나. 이 아비가 못나서 너까지 이 꼴을 당하게 했어. 아닙니다,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맞설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방문 밖, 지수가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두 사람을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죠. 지수의 두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던 손끝에 단단한 결심이 어렸어요. 이제는 감춰온 것을 꺼낼 때였습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각, 지수는 발소리를 죽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 죽은 사모님이 생전에 쓰던 방이었죠.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쳤어요. 지수는 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상 앞에 멈춰섰죠. 자물쇠로 굳게 잠긴 맨 아래 서랍.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무언가 들어 있었죠. 노랗게 바른 편지 묶음과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지수는 편지 한 통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사모님의 손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병실은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었죠. 침대에 누운 사모님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수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죠. 사모님은 마른 손을 내밀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앙상한 손이었어요. 그 손끝이 가늘게 떨렸죠. 지수야, 내가 가면 그이가 혼자가 된단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누군가 그 외로움을 파고들까 그것만이 걱정이구나. 사모님은 누가 나타날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홀로 남을 남편이 흔들릴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어렵게 숨을 고르고는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러니 내가 곁에서 그이와 우리 아이를 지켜봐다오.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요. 그것이 사모님과의 마지막이었죠. 회상에서 돌아온 지수의 뺨에 다시 눈물이 번졌어요. 그녀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펼쳐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조차 모르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사모님이 남긴 재산의 진짜 뜻, 유언장에 깃든 본래의 마음,
모든 진실이 빛바랜 종이 위에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지수는 회장과 현우를 조용히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도청장치가 없는 탁 트인 바깥이었어요. 풀잎엔 이슬이 맺혀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지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과 며칠간 몰래 모은 증거들이었죠. 통화를 적은 메모, 그리고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청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녀는 그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후처와 태경, 그리고 오 실장이 한패라는 사실을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때 지수가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모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회장은 천천히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빛바랜 종이를 펼친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내의 손글씨였어요.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었죠. 그러다 끝내 노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당신이 이 아이를 내게 보냈구려. 회장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떠난 아내가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너무 사무쳐 가슴이 미어졌어요. 곁에 있던 현우도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수가 어머니의 손길을 받고 자란 아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품고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도 알게 됐죠. 현우의 목이 메었어요.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새벽빛이 세 사람 위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굽었던 등이 조금은 곧게 펴졌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 목소리엔 오래 잊고 있던 힘이 실려 있었어요. 세 사람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이 처음으로 한편이 된 순간이었죠. 이사회 당일 회의실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긴 탁자에 임원들이 둘러앉았어요. 안건은 회장의 직무정지였죠. 윤정숙과 태경, 오 실장은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엔 묘한 여유가 흘렀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섰어요. 꼿꼿한 걸음이었죠. 정신이 흐려졌다던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정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아버님, 어쩐 일로? 윤정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회장은 대답 없이 상석에 앉았죠. 그 눈빛이 서리발처럼 차가웠어요. 곧이어 현우가 들어와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잠깐 들어보실 게 있습니다. 화면에서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태경의 목소리였죠. 영감 혼잣말 녹음분, 이번 주까지 더 모으세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어 윤정숙이 의사를 매수하는 통화, 오 실장이 유 원장을 조작하자던 음성이 차례로 터져 나왔어요.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태경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윤정숙의 손이 탁자 위에서 떨렸어요. 궁지에 몰린 오 실장이 벌떡 일어섰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 사모님이, 윤정숙 사모님이 꾸민 일입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은 서로를 손가락질했어요.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결탁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숙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게다가 밝혀진 사실이 하나 더 있었죠. 태경은 회장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던 겁니다.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러나 목소리만은 추상 같았죠. 내 집에서 내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은 자들이다. 당장 이 집과 회사에서 나가라.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엿듣던 자들의 목소리가 결국 그들 자신의 목을 조른 것이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택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어요.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떠났죠. 거실 창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지수를 조용히 불러 마주 앉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너였구나.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사람이 고아원에서 그렇게 아꼈다던 아이가 바로 너였어.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수의 가슴이 울컥 차올랐죠. 그토록 오래 감춰온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네, 사모님이 제겐 처음으로 따뜻했던 분이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끝내 떨렸습니다. 참아온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건 빛바랜 사탕 한 알이었습니다. 오래전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그 사탕이었죠. 차마 먹질 못했어요. 이게 제겐 전부였거든요. 회장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떠난 아내의 사랑이 이 작은 사탕 한 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아내는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다가왔어요. 그는 지수 앞에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이제 식모가 아니라 우리 식구예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차갑던 저택에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죠. 세 사람은 함께 거실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사모님의 사진, 그 앞에 나란히 선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봄볕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 사모님도 변함없이 곱게 웃고 있었죠. 엿듣는 귀로 시작된 이야기는 끝내 서로의 손을 맞잡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랑은 떠난 뒤에도 사람을 지킨다는 걸 세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엔 큰 소리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 더 귀한 법이지요. 떠난 이가 남긴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끝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잠시나마 따뜻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연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랏빛 하루 사연이었습니다.